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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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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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빛나는 민주주의 우리의 피 끓는 사랑이 이 땅의 평화와 통일로 힘차게 용서 숨친다. 우리의 한반결의 사랑 비중 속에 활짝 피어라. 손에 손 맞잡고 나가자. 우리는 자랑스러운 민주통합당 결의의 희망 민주당 온결의 내일. 존경하는 제주도의 대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작년에 당대표 경선에서 김한길에게 가장 많은 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당대표가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드시 김한길이 당대표가 돼서 위기의 민주당을 살려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4.3 평화공원에 가서 참배 드리고 왔습니다. 유가족 대표단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4.3 사건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뒤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듣기 좋은 말만 선거 때 했을 뿐 4.3 희생자 위령제에조차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의 역사 인식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의 동지 여러분,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4.3 국가 추모일을 지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생자 명예회복의 완성과 4.3 평화재단에 대한 지원 확대, 그리고 희생자 유가족의 생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제주도 신공항 문제도 적극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FTA 여파로 제주 농가가 어려움 겪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 제주 농업의 발전과 농가 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이 제주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도지사 선거에서도 우리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주의 동지 여러분, 민주당 혁신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혁신은 우리끼리 하나로 뭉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개파끼리 대립하고 싸우는 거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우리 가슴에 달린 친노니 비노니 주륜이 비주륜이 하는 명찰들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이제는 오직 민주당이라고 쓰인 명찰 다 같이 달고 힘 모아서 독하게 혁신해야 우리가 살 길이 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대선 패배 책임론 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손가락질하면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는 거 이것도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소모적인 이념 논쟁으로 날 세우는 것도 이제 그만합시다.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최우선적으로 정책으로 해결하는 그런 민주당이 돼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민주당을 당원이 주인되는 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원래 우리 민주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헌 1조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당의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이 조항이 작년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빠져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중요한 조항이 빠지면서 우리 당원들 대부분이 모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 민주당의 주권은 당원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5.4 전당대회에서 반드시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조항,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다는 조항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 김한길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년 전 정동영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민주당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냐는 여론이 비등했을 때 저는 고민 끝에 저 김한길이라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갖고 제 지역구를 내놓고 국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4년을 조용히 지내면서 제 정치 인생을 뒤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고 그저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을 만드는데 김한길이가 그래도 핵심에서 역할을 했다는 거, 우리 정권 10년을 만들어내는데 김한길이가 그 앞장서서 기여했다는 것이 유일한 보람이고 긍지였습니다. 책임질 줄 아는 김한길이, 이길 줄 아는 김한길이 저에게 민주당 맡겨주시면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요즘은 위기에 빠진 민주당 구하는 데에 김한길이 쓰임새가 있다고 당원과 국민들이 명하신다면 내 온몸 바쳐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야심도 없고 조직도 없고 계파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김한길이기 때문에 독하게 혁신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인기 없는 당대표, 가장 욕 많이 먹는 당대표가 되더라도 우리 민주당이 다시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김한길이 개인적으로 상처나고 망가져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당대표 자리에서 제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거름이 돼서 민주당을 꽃피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사람이 나무를 심으면 뒷사람이 그늘을 즐깁니다. 잘 보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제주 도민들은 그 어느 곳보다도 민족의 한과 고통을 가슴에 안고 계십니다. 금년은 4.3 사건 65번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주도민들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행정자치부 장관을 할 때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고 위령제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국가원수로서 처음이었고 마지막이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은 특별법을 만들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야말로 4.3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5년 무엇을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그렇게 완전하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4.3 사건, 이번 추모제에 참석조차 안 했습니다. 제주도민들께서 믿을 곳은 이제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저 이용섭이 김우남 의원님과 강창일 의원님과 김재윤 의원님과 4.3 사건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국제 자유도시 그리고 분권과 자치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4.3 사건 해결도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지경에 있습니다. 민주당이 살 길은 5.4 전당대회에서 그야말로 혁신적이고 능력 있는 당대표 뽑아서 국민들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정당, 시대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안철수 신당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지지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대표가 혁신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혁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 이용섭에게는 다른 후보와는 달리 혁신 성공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 혁신수석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혁신을 주도했고, 제가 청장을 했던 관세청, 국세청, 제가 장관을 했던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모두 혁신 우수기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저의 별명은 혁신 전도사였습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처럼 우리 민주당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할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 저 이용섭이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대의원 동지 여러분께 세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 훌륭한 인재들이 공천에서 발탁될 수 있도록 공천혁명과 인사혁명을 단행하겠습니다. 개파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공천될 수 있는 공천혁신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당직자들이 당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채로 당직자들을 채용하고 신분을 보장할 것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고질적인 연고주의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저는 어느 개파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 이용섭의 판단 기준은 항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옳고 그름이었고 민주당이었고 대한민국이었고 국민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동지들의 힘을 얻어서 민주당에서 못된 개파 없애려고 하는데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저의 두 번째 약속은 이용섭이 이끄는 민주당도 앞으로 예비장관을 임명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만 장관을 임명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장관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FTA 문제 이런 문제를 놓고 TV에서 실제 장관과 예비장관이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보니까 예비장관이 더 뛰어나게 되면 우리의 수권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권이 실패해서 우리가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정권을 잡게 되는 그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세 번째 약속은 당원들을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것입니다. 당의 주요 결정사항은 전당원 투표제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원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우리 당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는 민주당원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민주당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많은 분들이 혁신을 얘기합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누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약속을 생명처럼 지켜왔습니다. 저 이용섭은 가는 곳마다 혁신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저는 사상 최초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3번이나 거친 도덕성이 검증된 사람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이번에 대표가 되면 정치권에서도 실력 있고 원칙과 정도를 걸으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교훈을 남긴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지금 여의도 정치에 대반란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여의도 정치는 그야말로 권력 정치에서 생활 정치로, 불신의 정치에서 신뢰의 정치로 바꿀 것입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정책 정당이 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정치 기술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5대 불안사항,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 안보 불안, 교육 불안, 노후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저와 같은 정책 실력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이제 우리 민주당은 선거 며칠 남겨놓고 단일화하자, 연대하자 이런 허약한 체질에서 벗어나서 언제 어디서나 민주당 간판만 달고 나가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하고 실력 있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국민에게는 믿음직한 민주당, 우리 당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그렇지만 박근혜 정권에게는 두려운 민주당을 저 이용섭이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제주 대의원 당원 여러분, 박근혜 정부가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 여지없이 또 이번 4.3 항쟁 추모제에 불참했습니다. MB정부의 못된 점을 따라 배우는 이명박 정부의 일란성 쌍둥이 정부라고 불리울까 두렵습니다. 내년 4.3 항쟁 추모제 때는 반드시 참여하여 MB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일란성이 아니라 이란성 쌍둥이 정부로 불려주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기 전에 조금 전에 연설을 하신 두 분의 후보와 더불어
제주방송 토론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들은 4.3 국가기념일 지정, 해군기지 민군복합항 건설, 제2 제주공항 건설이라는 제주민의 영혼을 담는 약속을 모두 함께 하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 고이범 차기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세 분의 우리 국회의원님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제주도를 만들어 주시기라 믿고 저희들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큰일입니다. 60년의 전통의 민주당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세론이다, 대한부재론이다 이러면서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함께 해주실 거리라고 호소드리면서 우리 민주당 앞에는 세 가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 첫째는 분열의 길입니다. 친노, 비노, 주류, 비주류, 주류에서 비주류로 가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혁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분열의 길입니다. 당은 결국 통합의 길이 아니라 분열의 길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길은 고사의 길입니다. 적당하게 혁신하고 적당하게 무난하게 혁신하게 되면 민주당은 잠시 수명을 연장할 겁니다마는 그래도 5년 뒤에 아무런 희망이 있질 않을 겁니다. 세 번째 길은 재탄생의 길입니다. 5년 뒤에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게 무엇을 희망을 가질 건가? 이 희망을 정확하게 지금 5.4 전당대회 이후에 보여준다면 민주당은 새로운 재탄생의 길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열의 길, 고사의 길이 아닌 재탄생의 길을 저 강기정 후보와 이 자리에 계신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와 혁신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저는 감히 이번 후보 출마를 하면서 그 변화의 방향을, 혁신의 방향을 우리 민주당을 분권형 정당으로 이름 붙여봤습니다. 제3세대 정당입니다. 제1세대 정당을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 시절에 했던 그 민주당입니다. 제2세대 민주당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21번의 지도부가 바뀌면서 리더십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민주당입니다. 5.4 전당대회 이후에 우리는 제3세대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 그것을 저는 분권형 민주당이라 이름 붙이고 저 강기정 새로운 대표가 되어서 분권형 민주당 제3세대 민주당을 이끌어 보겠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3세대 민주당, 분권형 민주당은 모든 것을 중앙당에서 하던 그 관행과 시스템을 이제 246개 제주도의 3개 지역위원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구당을 부활시켜서 생활정치센터를 통해서 전국의 246개의 지구당이 생활정치, 현장정치를 하는 그런 민주당입니다. 대표와 최고위원 10사람이 모든 공천과 재정을 관장하고 모든 걸 결정했던 중앙당 중심이 아니라 246개의 생활정치센터, 지구당이 모든 걸 결정하고 현장정치를 해나가는 그러한 민주당을 제3세대 분권형 민주당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존경하는 제주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새정치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새정치가 국회의원 수 줄이고 월급 줄이는 것이 새정치입니까? 많은 고민 속에 제가 내린 결론은, 새정치의 결론은 대한민국의 권력을 바꾸는 겁니다. 싸우는 권력, 맨날 정치권에는 싸움만 한다라고 하는 국민의 질타, 대통령 중심제, 승자 독식의 대통령 중심제 때문에 생겨난 이 권력 구조를 바꿔내지 않으면 우리는 민생을 챙길 여유도 없고 늘 국민들로부터 여의도 정치는 싸우는 정치, 정쟁에 휩싸여 있는 정치라 집단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저는 감히 이번 우리 민주당이 5년 뒤에 이 싸우는 대통령 중심제의 승자 독식
정치 구조를 바꿔서 공존의 정치, 분권의 대통령제를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만들어내서 5년 뒤에는 우리 민주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제가 이 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당대표에 출마하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강기정 너무 젊다. 또 사람들은 그럽니다. 강기정 젊어서 좋다. 그렇습니다. 제가 나이가 젊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생각이 젊습니다. 당대표는 큰 흐름도 주도해야 되고 결단할 때 결단하고 실천할 때 실천해야 됩니다. 이제 제3세대 민주당을 내거는 제가 분권형 민주당을 만들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통해서 5년 뒤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가 모두 희망을 갖는 그런 당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